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또 바랬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5월장은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6월장은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첫날부터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죠. 네. 코스닥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코스피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외국인도 기관도 사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참 돋보이는 첫 거래일이죠.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주도 섹터도 잘 가고요. 네. 테마주도 정말 잘 갑니다. 주도 섹터라고 하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까지 모두 다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오늘 시총 상위단 코스피 쪽으로 보시면요. 거의 다 빨간불 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테마주도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빼놓을 게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률 상위 순서 보니까 지금 뭐 상한가 종목만 한 8종목 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비해서 점점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마감까지도 더 강한 종목들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의 종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2-325-81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전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벨을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에너지빠님께서 6월은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좀! 거기 약간 그 분노도 살짝 있고 맞아요. 희망도 있고 네. 뭔가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아무래도 지난 4월, 5월 내리 꽂았던 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빼고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분통 터졌을 테고 자, 그래서 6월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깊게 담아봤는데 느껴지셨어요? 네, 많이 느꼈어요. 좀 가자! 저는 그 얘기 하기 전부터 느꼈거든요. 아까 참여 방법 할 때 저는 저 얼굴 때 후려치는 줄 알고 흠칫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아니,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손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거의 앞이에요. 여러분 앞에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앞에 있으니까 모를 텐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자, 포항 남자님, 포항 소식 포항. 전하고 있죠. 포항 석유 펑펑 네. 기원하셨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속보 떴잖아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오. 직접 나와서 무슨 일이야? 아니 석유가 나왔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 뭐야 이거 누가 찌라시 돌렸나? 뭐 루머인가? 뭔가 좀 이상했죠?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제발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속보를 전하기 전에 네. 제가 시황 때문에 막 열심히 찾아보는데 갑자기 석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오르다 보니까 그쵸. 뭐야 또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분 좋은 이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네. 나오는 6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선아님 텐션 MC분들 그래요. 저희가 텐션 항상 높여서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붙는군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세아제강 채택 되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은 포스코 DX를 또 오호.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님 오셨군요. 네. 선남선녀 차고 윤재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차분하고 좀 네. 고급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목소리 톤도 낮춰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에서 우리가 좀 얌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이응님도 배나왔다님도 따상님도 오셨고 많이 등장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6월 3일 6월의 첫 거래일이자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어요. 뭡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오늘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맞아, 주인 맞아. 집사로서 예. 오늘의 키워드는 고양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고양이 딱 잡은 거 보니까 네. 뭐 인기 있는 고양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인기 있는 고양이에서 더 나아가서 네. 집에서 어떤 종을 가장 많이 키우는가로 한번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23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이죠. 알겠습니다. 자, 고양이의 순위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가장 많이 양육 중인 반려묘를 네. 부르고 있습니다. 코리안 쇼테어가 많을 것 같은데. 잠은, 잠깐만요. 잠은 별로 없지 않아요? 샴이 근데 오. 일단은 이게 다 상위권 고양이 종이긴 그래요? 해요. 실제로? 네. 페르시안도 있고, 러시안 블루. 제 주변에 지인이
페르시안과 러시안 블루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네. 저 많이 키우는 것 같고 터키쉬 앙고라는 흔하진 않았던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의외로 맞나 봐요. 터키시 앙고라가 털이 뿅뿅 빠지는 되게 귀여운 고양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사실 고양이는 털 관리하기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진짜 많이 빠지는 맞아요, 거 맞아요.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산책하고 막 이런 수고는 덜 하지만 털 관리가 좀 쉽지 않은 맞습니다. 것이 고양이 키우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고양이 종류들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테고 고양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종이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혹시 우리 PD님들 만약에 괜찮다면 고양이 사진까지 같이 붙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엽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어떤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요. 고고식님께서는 고양이 덜덜덜 나는 못 키워. 무서워하시나 혹시? 무서워하시거나 또는 제가 봤을 때 아예 덜덜덜 못 키운다는 반응이 나온 거 보니까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양집사인데 저는 알러지 약 먹으면서 키웠거든요. 한 1년 그래요? 반 가량을 알러지 약을 매일 처방받아서 먹고 지금도 사실 고양이가 네. 혀 돌기가 있는데 혀 돌기에 침이 닿으면 보통 그게 알러지로 발현이 그래요? 되거든요. 저 그러면 가끔 다 두드러기 일어나고 하긴 하는데 아니 그 알러지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쵸 맞아요. 심지어 제 그 쌍둥이 동생이 반려동물 그 택시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한 1년 정도인가 맨날 눈도 따갑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 뭔지 모르는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고양이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쌍둥이니까. 보통 그럴 수 있죠.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알러지가 본인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고양이 네. 키우시는 분들 꽤 되시네요. 도희님, 앙고라랑 블루 두 아이 키운다고요? 그래요. 비염이 있는데 결국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질병 증세를, 질병이 아니죠. 알러지 반응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답변 기다려보면서 네. 저희 그럼 이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 텐데 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볼까요? 자, 유튜브에서 러브쏘기님의 종목. 네. 게다가 이 종목은 아까 전에 어떤 분이셨죠? 제발 채택을 해달라. 그래요. 고고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 바로 그 종목입니다. 세아 제각으로 가보죠. 자, 세아 제각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13만 9천 원입니다.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오늘 본전 왔다가 그쵸. 다시 내려갔어요. 오늘 반등이 탈출 기회였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세아 제각 과연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장초에 더 좋았죠. 윗꼬리 꽤 길게 달았는데 거의 뭐 10% 조금 넘게 그쵸.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은 6%대 상승 중 13만 6,400원입니다. 자, 지금 13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확실히 좀 좋다 네. 말았다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세아제가 이대로 좀 더 보유해 보면 매수가 더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세아제각입니다. 오늘 본전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분 상당히 아쉬워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뭐 가급적이면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아마 세아제강 투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세아제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강관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강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플랜트 사업 쪽 그리고 이제 뭐 LNG 쪽 이쪽 부분들이 좀 수혜가 나왔을 때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일단 이제 세아제강이 오늘 급등했던 뉴스는 뭐 아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마는 지금 이제 지주사가 이제 세아제강 지주가 이번에 이제 계열사 이제 관련해서 지배 계력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분 구조 개편 관련된 소식은 사실상 뭐 5월 31일 날 이때 이미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사실상 발표가 좀 늦게 되면서 좀 소식이 늦게 알려지면서 사실 주가 부분들은 변동이 없었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원인은 결국 뭐 때문이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관, 즉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포항의 이제
앞바다 영일만에서 지금 이제 석유 시추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정부의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로 여기 시추를 했는데 뭐 석유가 있더라, 천연가스가 있더라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이 철강 관련주겠죠. 그래서 뭐 오늘 뭐 화성밸브 이런 기업들도 오늘 뭐 상한가를 갔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좀 장중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그래도 전일 대비했을 때 무려 10배 가량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은 지금 오늘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내일까지 조금 연장선상에서 탄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투자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좀 탈출할 거리라고 생각했던 지난 한 20일 전후에 이때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만약에 주가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일단 13만 원 선까지는 이렇게 훅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 3에서 4% 정도 빠진다고 했을 때 13만 2천 원.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안정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조금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좀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제 원금 정도 되셨을 때, 그러니까 14만 원 선을 다시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쪽 수주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가장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선 쪽, 그리고 이제 원전, 여기 지금 수혜가 많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선박 제조 회사들이 계속, 선박 제조 노조들이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 제재해달라, 여기다가 지금 관세 부과해달라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저가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관세 부담 때문에 실제로 선박이 잘 팔지 않는 부분들을 보관을 했을 때, 결국 이제 강판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앞으로 2, 3분기 내에서 한번 만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도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 예산들을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MF에서도 이번 이슈를 좀 주목을 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약 5%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는 레깅 효과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아제강을 비롯해서 지금 철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세아제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걸로는 강관 기업 업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 오늘 장중에서 만약에 14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했다면은 조금 5%에서 3% 정도 좀 잠깐 일시적으로 축소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드린 건 있는데,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철강 업계들에 대한 업황 개선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증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뭐 기계, 에너지 이쪽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용 이제 강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증시가 조금 변동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만약에 손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13만 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타이트하게 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이 강관 쪽 대해서도 뭐 좀 단기간에서는 좀 주목을 받다가 반짝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반짝 상승받고 조정받고,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를 대비하고, 또 지금 6월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AI 반도체 쪽도 있고요. 뭐 더불어서 뭐 2차 전지 쪽도 좀 수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어떤 가격적인 부담 좀 적은 종목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세가 나왔던 세아제강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철강 업체들 지금까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업황이 완벽하게 개선된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 정도 짧게 보시고 아래쪽에 13만 원대 손절가도 기억을 해두시죠. 자, 세아제강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완전히 수익권이다, 완전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좀 시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우리 고양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와, 미스보라님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요. 아니, 고양이가 지금 샴 2마리에다가 러시안 블루에다가 심지어 bengal까지. 여러분 bengal 고양이 아세요? 그거 되게 크거든요. 호랑이 같겠죠. 저는 근데 큰 고양이 진짜 좋아해서 bengal도 정말 좋아하는데 와, 4마리를 키우십니다. 네. 사모님 그래도 얌전해서 좋아요.
주식으로 열심히 벌어서 아가들 병원비 벌어야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모두 노묘님들이라. 그래요. 미스보라님의 사연 4마리를 게다가 오랫동안 와. 키워오셨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고 정말 네.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님도 공감하고 계시네요. 돈 많이 들죠, 진짜.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지연님, 이 김덕호 대표님은 래퍼 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진짜 진단계의 진단 머신이시죠. 아, 정말 탁 누르면 다다다닥 쩔려갑니다. 근데 딕션이 완벽하세요. 아, 그럼요. 어.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께서 뭘 모으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세니? 안경선 정우성님 오늘도 오셨군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보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경환님의 종목이고요. 교촌 F&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대요. 이거 오랫동안 보유하셨네요. 그러죠. 평당가가 13,200원, 비중은 1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 교촌 F&B 요새 차트 보면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한 7거래일 때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아직 평당가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년, 1년 반 정도 기다리는 계속 내려왔어요, 시간이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쭉쭉 빠졌던 종목인데 요새 이렇게 시세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살짝 꺾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시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촌 F&B 어떻게 보실까요? 교촌 F&B는 제가 썸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여기 더불어서 이제 시장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사골 F&B라 불릴 정도로 자주 좀 말을 했던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상장 이후에 교촌 F&B의 주가를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교촌 F&B가 치킨업계 대표로 이제 가장 먼저 한 마리당 2만 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2022년도부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씩 세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은 지금 2만 원의 치킨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속된 말로 요즘 만 원은 물가가 없다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치킨 매출 부분들은 좀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교촌 F&B가 우리 국내에서만 이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와이에 또 이제 점포를 오픈을 했고요. 대만 2호점이었던 타이페이 101에서도 또 이제 점포를 열었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지금 교촌 F&B의 주가의 흐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 주가보다 조금 더 상방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 교촌 F&B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 교촌 F&B에 대한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라고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닭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닭의 가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격이 그 전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요 양계 업종들에 대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요리할 때 쓰는 닭들, 병아리들이 다 암병아리죠. 거의 대부분이 암병아리입니다. 즉 수병아리는 태어나면은 그냥 분쇄기 갈아버립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된 말로 치킨 값을 떨어뜨리려면은 양농업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도 결국 이제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건 언제다? 지금 5월부터 해서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초복 지나고 중복 말복 됐을 때 또 한번 닭 가격 담합 논란 나오면서 교촌 F&B 그동안에 그러면 너무 힘들게 살았네. 이때 한번 영업이익률 다시 한번 또 잠깐 보면 봤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쭉 반복될 거라고 봐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최대한 접근은 지금 시점에서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올해 이제 주가를 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교촌 F&B의 실적 부분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치킨을 좀 배달을 시켜 먹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12,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2년 전 주가였던 13,200원의 비중을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돌파가 나온다면은 저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조금 한 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주가가 일단 지난 20일 내에서
주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고, 거래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13일부터 해서 지금 쌓이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약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혹은 뭐 이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서 익절가라면은 10,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동안 내가 순자산만 가지고 있었다. 즉 대출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 교촌 F&B를 투자했을 때를 가정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손실폭은 약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에서 13%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5%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12,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11,000원 정도로 깎으신다면은 그래도 한번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지금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무조건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위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2년에 대한 서러움을 좀 좁히시고, 그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죠. 오히려 이벤트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혹은 뭐 다시 좀 주가 조정 이후에 차라리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잡힐 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내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좀 비중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5%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왜 자꾸 뭔가 너무 생각이 지금 뚜두두두.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네. 저희 옆에 고양이 사진이 되게 크게 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놀랐구나 지금. 아니, 너무 귀여워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큰 친구가 나와가지고.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가 됐다는 네. 얘기죠. 오늘 렉키쇼 주제는 고양이입니다. 5위에 올라간 고양이의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순위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묘 5위입니다. 5위는요? 바로 터키시 터키시 앙고라입니다. 8%가 터키시 앙고라네요. 생각보다 많이 키우시는데요? 사진 빨리 네.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볼 수 있나요, 우리? 귀여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잖아요. 정말 고급스럽게 생겼죠. 근데 고급스럽긴 고급스러운데 저는 네. 딱 보자마자 털이 그렇죠.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털 날리는 거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고 그냥 만지고 싶어요. 뭔가 너무 보들보들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터키 샹고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전 모든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는 특히 좀 복실복실하거나 좀 등치 있는 개도 그렇고 저는 개도 사모예드 진짜 좋아하고 고양이도 조금 덩치 있는 애들 좋아합니다. 터키 샹고라 진짜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자, 5위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4위는 과연 또 어떤 친구일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렉키 5위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잠시 우리 또 종목 이야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께서 찾아보셨던 종목들이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현재 코스피가 2% 가까이까지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당일 누적으로 많이 검색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위는요, 삼성전자입니다.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7만 6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오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38개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미반도체는
국내는 오늘 이 상승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는 긴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서요. 오늘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요. 장중에 14% 중반까지 빠지다가 지금은 10.5%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C본더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HBM의 제조의 TC본더 이 장비를 이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한미반도체가 납품을 합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한화정밀기계가 6월 중에 자체 개발한 열압착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 시장이 경쟁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하락하고 아래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7.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에 18%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7%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죠. 원래는 방산주인데 바로 그 계열사 자회사인 이 한화정밀기계 가치가 오늘장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한 차례 탄력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위권의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오늘장 상한가 들어가면서 38,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 하반기부터 시추하기로 했다고 직접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이렇게 상한가 뻥뻥 터뜨리고 있고요. 5위권에는 현대차 올라와 있죠. 5% 초반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5월 미국의 실적 좋았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5월 78,485대 판매량 기록했다라고 현지 시간 1위 발표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늘었다고 하고요. 기아 역시도 EV9이 전달보다 39% 급증한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현대차 오늘 검색 많이 됐고요. YC가 0.8% 상승에 그치고는 있는데 일단 전 거래일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또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HBM 테스터를 기존 일본 어드반테스트가 유일하게 만들던 거를 이제 국산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어드반테스트의 시가총액이 36조 원인데 이쪽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HBM 테스터에 대해서 국산화를 했다. 그래서 글로벌 탑2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나오면서 YC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Y랩이 이 시각에 19% 아랫꼬리 윗꼬리 모두 길게 달면서 오늘장 갭상승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IPO에 나섰는데요. 기업 가치가 5조 원 내외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7월 내에 나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섹터 최대형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이 생긴 점을 감안했을 때 웹툰의 중소형주 묶음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또 이런 웹툰 섹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Y랩 네이버 웹툰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쪽의 비중이 높은 웹툰 관련주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시각에 소폭의 상승, 강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원전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0%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석유 시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주 천연가스 기업 네넥스 에너지 쪽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 12위 아래쪽 보시면 SK가 올라와 있는데요. 2% 후반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주요 계열사 CEO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재산 분할 위자료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련 주식들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이 시각에 29%까지 급등을 하면서 석유 유통 주식들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가 5%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저점 매수 이후에 사흘째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SK하이닉스 메모리 수출 좋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2% 넘는 상승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반도체 수출 급증했다라는 그 모멘텀 나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9%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아쉽긴 한데요. 19%까지 장중에 오르다가 현재는 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 랭라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결정은 8월 2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토종 신약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4분기에 매출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주가가 떴습니다. 실리콘2가 이 시각 12%, 이 종목도 지금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사롭지 않았던 기업으로 실리콘2와 삼양식품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오늘장 상승 두드러지고 있고요. 둘 다 소비재 관련이죠. HMM이 7%,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이 시각에 8%까지 상승하는데요. 해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태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중동 갈등 장기화되고 있다. 앞으로 높은 운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난주에 1년 9개월 만에 3,000선을 넘어서면서 급등을 했는데 비수급에 나타난 이례적인 급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3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피아가 3% 넘는 상승, 그리고 유가와 배터리 관련한 SK이노베이션 바닥권에서 8% 강세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해 석유 시추 계획 승인이라는 이 모멘텀으로 오늘장 시끌벅적한데요. 과연 이 모멘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주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자, 역시 앞서 저희도 이야기를 했지만 석유 이거 오늘 난리가 그쵸.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굳이 뭐 증권 시장에서만 국한돼서 할 얘기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떠들썩한데 이 모멘텀 언제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오늘 이제 아무래도 영일만에서 이제 석유 시추 계획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포항에서 지금 석유가 발견됐다 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뭐 1976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석유 발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석유가 발견됐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 이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서 시추를 할 것이냐. 이 얘기는 뭐 1900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거는 그럼 실제 석유 매장량 추정치가 어느 정도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약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배장이 되어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29년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기름 한 방울, 뭐 가스 하나 안 나던 국가에서 그래도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놓치고 국민 대다수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칠광구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오늘 포항에 지금 이렇게 나온 영일만의 그 가스 석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유전 개발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1969년도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대륙분 개발 협정을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 시추 관련 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각국에서 조업을 할 것이냐가 나왔는데, 일단 영일만 인근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영해와 그리고 이제 배타적 경제수용 내에서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 분쟁의 여지는 적어서 오늘 좀 급등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칠광구 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이제 정확히 착수를 할 건지가 2025년 6월에 최종적인 답변을 그 전에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답변을 안 주면 일방적으로 조약이 종료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석유 못 캡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서방 쪽에 있는 이 칠광구 지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일 만에 있는 매장량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양이고 범위도 훨씬 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금 일본과의 밀월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칠광구 개발까지도 공동 대응을 함께 하자라고 강력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겨우 코딱지만한 영일만에서 나오는 석유 찔끔, 가스 찔끔 얻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칠광구 지역은 중국과 일본이 아주 맛있게 나눠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석유주들은 매물 겁이 날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매수해라라고 얘기를 함부로 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석유 에너지 시추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대감에 상승한 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까지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오늘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도를 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증시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그냥 금액 맞추기 정도의 수준에서의 투기 행위 혹은 뭐 일종의 도박판처럼 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그래도 내일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반절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조금 3분의 1에서 한 반절 정도만 가지고 계셨다가 좀 대응을 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벤트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시추 계획이 나온 것에 불과한 이벤트다라고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석유 관련돼서 뭐 떠들썩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맹점, 여기 잘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석유, 냈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계획이 승인됐다 하기 때문에 매장의 가능성, 실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거기다가 앞서 이미 1970년대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맞아요.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 점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매수, 무조건적인 네. 매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석유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세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빵장TV님의 종목인데, 이거요, 갖고 계신 건 아니고, 매수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매수문이 딱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 정말 바닥 찍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슬슬 시작된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 얘기가 요즘에 특히 많잖아요. 윤성 FNC 보겠습니다. 윤성 FNC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연초에 한 4만 원이었나요? 거기서 26만 원, 거의 27만 원 근처까지 갔던 폭발적인 상승이 그쵸. 나왔던 대표 2차전지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그런데, 이 종목이 네. 되게 많이 올라온 게 상담이 한 분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정말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네. 종목이고 그 다음에 내려간 폭도 어마어마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바닥권에서 지금 이틀 연속의 강한 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반등의 시작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윤성 FNC입니다. 이제 바닥 다지고 완전히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윤성 FNC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분 자체가 굉장히 최대 주주들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단들이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쉽게 내어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제 접근하실 때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 박지영 씨 이분이 이제 최대 주주신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매도 물량을 내면서 이제 물량을 이제 한 20만 주 정도 작년 이제 8월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주목을 했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6월 들어서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는 AI 시장을 굉장히 주목했던 원인도 그만큼 AI 시장의 성장성이 탄력적이고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즘 현상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각국에서 지금 R&D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라는 선단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규
투자를 또 줄여가는 기업들도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뭐 거의 뭐 에코프로 비슷하게 좀 2차전지들은 다 이렇게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윤성 FNC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융자라든가 신용잔고들이 좀 이렇게 쌓여있는 물량이 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목표가는 92,000원까지도 조금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실적 개선이 좀 탄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조금 전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 가까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1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다 종목이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자기 자본율이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폭이 조정을 좀 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꼭 오늘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매매 지표라고 얘기하는 볼린저 밴드에 지금 상단을 지금 오늘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터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68,000원까지 조금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감안하신다면은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셨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92,000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좀 연중에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되, 대신 이제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라면은 일단 82,000원 선에서 한 번 정도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좀 조정됐을 때 한번 92,000원 정도에서 또 한 번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하신다면은 대응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이벤트, 뭐 윤상희 FNC뿐만 아니라 6월에는 이제 6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뒤부터 일어나는 이 배터리 엑스포와 그리고 인터 배터리, 여기에 좀 주목을 했을 때면은 내가 좀 수익 매매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매수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 FNC 살펴드렸습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꼭 넣어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 아쉽지만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덕호 대표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도 랭킹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를 주제로 오늘 랭킹 주제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양육 중인 반려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5위는 아주 고급스러운 네. 터키시 앙고라 부들부들한 털을 갖고 있는 친구죠. 자, 4위는 그럼 또 어떤 고양이일지 4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참고양이. 참고양이였습니다. 터키시 앙고라와 큰 차이는 없네요. 네. 9% 정도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양이, 저 친구는 귀여운 포인트가 지금 양말이랑 장갑 낀 것 같죠? 저게 너무 귀여워요. 얘는 근데 좀 살짝 뭐라 그러지? 귀엽다기보다 저는 되게 매혹적이다? 그래요? 좀 섹시하게 생겼어요, 고양이인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요? 저거 되게 귀여운 무슨 벙어리 장갑 같은 거 끼고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귀여워. 저 발이 참 귀엽습니다. 근데 참고양이 저기보다 조금 더 뚱뚱하면 더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뚱뚱한 동물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집이 더 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습니다. 자, 샤위 4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위까지 알아봤는데 3위, 2위, 1위 더 남아있거든요. 정말 귀여운 고양이들이 3마리나 더 남아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왜요? 샴 고양이가 제가 느끼기엔 되게 매혹적이고 섹시한 고양이 같다 그랬잖아요. 아스트랄님께서 샴은 성격이 강아지 같다고. 그래요? 어머. 아니, 원래 고양이들은 굉장히 도도하고 주인, 그쵸? 집사들 말 귀찮아하고 이러는 게 많은데, 샴은 주인도 잘 따르고 이러나 보죠? 알겠습니다. 뷰게르님, 그래요. 저 이 포인트예요. 검은 양말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인포님은 3위가 페르시안, 2위가 러시안 블루, 1위는 코숏이다. 코리안 쇼트예요.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꾼님, 고양이 사서 살찌워서 키우면 되겠네 하셨는데, 제가 지금 밖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환경이 못 돼서 맞아요. 키우고 고양이들도 싶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워낙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때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종목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도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뽑아볼게요. 박정민님의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터졌잖아요, 네, 이거. 내 와. 인생에 상한가 가는 종목 한 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꽤 되실 텐데 한국가스공사 오늘 상한가 안착해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네. 이게 상한가 들어가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리고 충격입니다. 평단가가 중요해요. 얼마죠? 지금 평단가가 23,000원. 어머나. 이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이분은 한바구음 짓고 네. 계시겠습니다. 와, 저 차트 봐요. 와, 무섭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제가 3시 한 15분 정도에 아마 라스트 찬스 한번 하죠, 그죠? 요 라스트 찬스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그죠? 5월 20일 날 추천줍니다, 여러분들. 예, 5월 20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예,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예,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리고, 그 다음 5월 18일 날 있잖아요. 예, 5월 18일 날 내가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오프라인 강연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한국가스공사 잡아놔라. 내가 가장 한 20분 동안 강조해드렸죠. 5월 18일 날 서울 토마토 TV 강연에 오신 분, 약 한 150명 정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드린 게 한국가스공사를 투자 원금의 20% 정도 잡아가지고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방송에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포항 앞바다에 지금 오늘 뉴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시가 총액이 한 5배 정도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지금 상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를 보실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워낙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을 누가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누가 이렇게 망쳐놨냐고, 공기업을. 이거 여당과 야당이죠,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요금 인상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전력이나 전력 소비나 가스 소비가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되는 이런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요금은 올리지 않고 있죠. 표를 의식해가지고 요금도 전력 올리지 않고 이렇게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워낙 주가가 이건 싼 주식입니다. 주가가 워낙 싼 주식이라서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제가 한번 예상해 드리냐면은 앞전 고점입니다.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요 고점이죠. 여기가 대략 한 44,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요 정도요.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세요. 이 정도까지 제가 1년 정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목표가가 다 도달해, 이가 오면 44,000원이잖아요. 요 정도.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는 전략입니다. 요 가격대가 언제냐면요. 요런 가격대가 여러분들 벌써 2021년도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오면 한번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나는 좀 더 가져가고 싶다. 나는 한국가스공사 나는 44,000원에 팔지 않고 나는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48,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44,000원 매도. 좀 여유있게 가져가실 분들은 48,000원 매도.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천천히 올라왔으면 내가 목표가를 더 높게 제가 잡을 텐데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44,000원에 매도하시면 되겠고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48,000원. 그 정도가 저는 가장 적당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토요일에도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덕에 많은 분들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4,000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48,000원까지 갖고 가셔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금사 전문가께서 사실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이걸 뭐 맞아요. 강조를 해주셨던 정말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이니만큼 그 실제 수익 인증과 함께 감사 인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현경님,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수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명은님께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상한가 입성하면서 지금 뭐 하트를. 하트 표시 뭐 남김없이 정말 아낌없이 보내주고 그렇죠. 계시고 지리산님도요. 한국가스공사로 정확히 35% 수익을 와. 거두고 계신데요. 아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고 수익도 더 많이 받아가시고 좋아요. 그리고 인증도 남겨주시죠. 자, 지금 보니까요, 가을이님께서는 또 한편 누가 망쳐놨냐 하면서 이 호통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고 그쵸, 그쵸.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상기 님도 한국가스공사 큰 수익 감사합니다. 이거 뭐 감사 행진에 정말 많은 정말요?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개미와 꿀벌 님도 금산 전문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상한가 처음으로 접으셨어요. 첫 상한가 금산 전문가와 함께 손잡고 달성하셨습니다. 너무 짜릿하시겠어요. 아주 좋아요. 자, 네. 그러면 요대로 또 다음 종목까지 진단 받아보면 네. 도움받으실 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쵸?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입니다. 고민되는 것 중 하나 하면서 귀엽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근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휴머니스트님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지난해 포스코 그룹의 뭐 정말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죠? 오. 그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에서도 DX의 엄청난 네. 상승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DX의 매수 가격은 38,96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고점 대비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아마 이분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내려온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려가는 게 지금 멈추질 않아요. 네.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 8%가량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윗꼬리가 또 여전히 그러게요. 달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반등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는 건지 이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DX 금사전문가님,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반등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포스코 DX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올해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352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올해 제가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가 됐냐면요. 약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여기가 지금 최고 고점이 76,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거기가 하락폭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여기까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주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이게 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된 거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미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앉아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기대감이 여러분들 이게 실적으로 실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기대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나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주식이요,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저는 주식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보는데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식이 싸야 됩니다. 주식이 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장성이 나와야 됩니다. 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 DX가 주식이 싼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싼 주식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장성은 한계가 있어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스마트 그리드 쪽인데 이게 포스코 DX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조 4천억이 5조. 시가총액 5조 4,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5조 4천억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는 시가총액이 8조가 넘어갔었으니까 요거는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제가 위에서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요거는 반등시 매도인데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기술적인 반등은 앞전 고점까지 한번 나온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놓고 보면 요 가격대입니다. 얼마 정도? 43,000원 정도. 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간은요,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 포스코 그룹이 저는 전체 다 하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 한 종목 빼고는요, 큰 메리트가 없어요.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빼고는요, 큰 메리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에 대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주가가 비싼 주식인가, 또는 싼 주식인가를 항상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이 종목 포스코 DX는 4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 DX였습니다. 앞으로의 이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넘어갔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이 정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에 너무 큰 기대까지는 갖지 마시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빠져나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포스코 DX 살펴드렸습니다. 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대덕전자, 네. 아모그린텍, 그리고 에이징랜드도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오스코텍, 에로티 베큐um, 신흥 SC, 에코프로비엠, LS, 와, 다 읽기도 벅차요. 아니, 지금 금산 전문가님 요새 인기 너무 누적돼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화산처럼 터지겠어요. 큰일 터지면 났습니다. 안 돼요. 아니, 금산 전문가님 이거 확대 네.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을 찾는 신청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차근차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쯤 더 가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네, 어떤 거 볼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티 21,300원 10% 손실 중이라 지금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올라왔는데, 오늘 이 종목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한 8, 요즘 다 이래요. 왜? 네, 맞아요. 10% 정도까지 이 종목이 갔다가, 지금은 거의 다 뺐죠. 1, 2% 정도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좀 잘 안 갈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ST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제가 EST뿐만 아니라요.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HPSP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이프러스 솔루션 프로바이저라고 해서 HPSP가 고압수소 의료용 기업이잖아요. 그죠? 고압수소 의료용 기업이잖아요. 제가 그 반도체 그 설계만 30년 그 하신 분, 제가 그분을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제가 2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입맛 뻥긋뻥긋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HPSP가 단독으로 고압수소 의료용 장비를 하다가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EST가 나타난 거예요. 요 EST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EST도 HPSP에서 하는 이 고압수소 의료용 장비를요. 이미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HPSP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 볼까요? 이게요. HPSP 주가가 왜 많이 빠졌겠어요? 보세요. 이게 주가가 왜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빠진 이유를 알고 여기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EST라는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HPSP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오늘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죠. 제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7% 오늘 장중에는 얼마까지 올랐었냐면은 18% 정도 급등을 하다가 말았죠. 자, 이걸 보세요. 공부를 하지 않고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시면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하나정밀기계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정밀기계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HBM이라고 하는 것은 HBM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TC 본드가 없이는 여러분들 TC 본드가 없이는 HBM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요 TC 본드 있잖아요. 요걸 이미 개발했어. 이거는요 가장 SK 하이닉스하고 벌써 한 5년 전부터 있잖아요. 벌써 5년 전부터 개발했던 기업이라니까. 하나 정밀기계가 앞으로 한미 반도체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 지분을 지금 100%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건 비상장 회사니까 그죠? 하나 정밀기계는 비상장 회사니까 오롯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혼자 한 100원 먹다가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그죠? 그동안 독점하고 있다 독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EST라는 종목은요. 물론 EST가 지금 1분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죠. 적자 111억 적자 169억 적자 지난해 4억 적자 올해 1분기에 25억의 흑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5억의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HPSP가 독점하기가 어렵겠구나. 그죠?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EST는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는 거 맞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죠. 이건 성장성을 보는 거죠. 앞으로 성장성을 보는 거라서 이거는요, 지금 자리에서는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21,3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손해 안 보고 매도가 가능해요.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올해 보면요, 컨센서스가 올해 정도 얼마 정도 한 80억에서 약 90억,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어, 이 기업이에요.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제가 단기 이렇게 하세요. 단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 22,000원입니다. 이건 매도하세요. 단기는 22,000원 매도하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얼마까지 24,000원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2,000원 매도,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24,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2,000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24,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한번 돌아볼까요? 네, 종목이요? 네. 종목 맞아요? 네, 1시간 동안 아, 많이 그거부터 살펴본 갈까요? 거. 아니면 네, 랭킹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랭킹부터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랭킹 먼저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랭킹 보고 있죠? 고양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종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5위가 터키시 앙고라, 4위가 샴이었고요. 3위는 어떤 고양이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자, 러시안 블루였습니다. 너무 11%. 자, 그러면 러시안 블루도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봐야 러시안 블루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보다 실제로 봤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짧은 털인데도 그 털의 네. 질감 있잖아요. 맞아요. 고급진 되게 질감. 고급스럽고 얘도 털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샴고양이의 이 뭔가 멋지고 늠름한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댓글창에 네. 미란 앵커님께서 창호행은 강아지상, 윤쟁은 고양이상 이렇게 느낌표 해주신 거 보면 네. 윤쟁은 고양이도 아닌 것 같고 강아지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몰라요. 고양이상에 가깝지 않나요? 저는 살짝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여기 T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서당깨님이 네. 개와 고양이 사이 봐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뭔지 모르겠다니까. 개와 고양이 그 사이. 그래요. 네. 다람쥐상이 맞죠. 다람쥐상. 우리 토톡이 정확히 짚어줬는데요. 다람쥐상이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갑자기 속이 확 시원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속 시원한 김에 또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제는 1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앵커님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텐데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지수는 큰 변화 없이 순항하고 있고요. 종목 검색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바로 이 석유 시추 계획 승인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 오늘 강관주로 또 관심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또 수급 보니까 또 소비재 쪽에 인그루드랩,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에 어떤 종목이 잡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0위권 내에서는 아까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6위에 하이스틸이 올라와 있는데요. 20%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전장부터 좀 꿈틀꿈틀 움직이긴 했는데 1시 구간에 바로 4,345원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을 찍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강관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유, 가스, 수송용의 강관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하이스틸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원유, 가스, 수송용 강관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흥구석유 계속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고 대성에너지도 29.91%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2 순위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짚어봤고요. 한화에로스페이스는 지금 이 시각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 아래권의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DK락이 13위에 올라오면서 2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심해 시추의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장 이 종목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양식품, 와, 순위 많이 올라왔는데요. 9%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장중에 60만 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1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오늘장 60만 4천 원 선 찍기도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었고요. 신스틸 7% 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 가운데서 강관주의 오늘 시세 분출 눈에 띄고 있습니다. YC 현재 0.67%, 0.78%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방 올라와 있는데요. 28%까지 28.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이 포항 영일만의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서의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여기에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 포항 영일만의 항만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동방도 오늘장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 중에는 좀 찍었었다가요. 지금 다시 28%로 탄력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 하반기부터 시추에 돌입을 하고 성공률이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치 자체도 낮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한 7년에서 10년의 코스가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뒤를 이어서 워트가 이 시각에는 5.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40조 원 규모로 이 공조 시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반도체 특수 공정용 칠러를 생산하고 있는 워트가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칠러라는 것도 역시나 냉각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순위에선 빠져 있는데요. 엑시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 테스터로 국내 최초 국산화한 엑시콘입니다. 실적 성장과 앞으로의 주가 재차 사상 최고가까지 돌파 시도 가능할까요? 네, 엑시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 6%대 등락률 나오고 있는데요. 엑시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엑시콘 그러면은 우리가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죠. 우리가 하나의 테마로 엮은다 그러면은 우리가 CSL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 AI용 우리가 서버용 SSD라 그래서 있잖아요. 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차 협력업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상증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가 유상증자가 이날 나왔잖아요. 유상증자의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은 19,470원 정도 되죠? 19,470원 정도가 유상증자 가격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요 유상증자 가격을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 유상증자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주가는 정상 궤도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유상증자의 요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됩니다. 물량 소화를 거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도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유망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 30년 설계하신 분의 이야기를 저는 제가 들어보면 그분이 반도체 설계만 30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깨차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의 이야기가 한 3종목 정도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신의 한 수라든지 또는 거인의 시선에서 제가 이야기해 줄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게 나와 있는 엑시콘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이게 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하면 반전은 나올 수 있는 단기로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네, 단기는요 24,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요 정도. 단기는 24,000원 정도 오면 이것은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 유상증자 물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24,0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만원대 아래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봐요. 24,000원 전략 매도 2만원대 아래에서 재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시콘 요새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런데 24,000원 구간에는 팔았다가 2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혹시라도 국산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엑시콘 신규 매수를 해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상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금산 전문가의 반도체 관련 종목 엑시콘 살펴드리다 보니까 네. 가을이님께서 또 이 전교 석차 10위 요 얘기하고 10위였군요.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전에 반도체 전교 석차를 많이 또 말씀해 주셨죠. 그쵸. 그래서 그 덕분에 수익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준희님께서는 금산 전문가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한마디 더 덧붙여주고 네. 계시고요. 자 종목 진단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과연 또 어떤 종목을 살펴드려야 될지 와 지금 동접자 1,700명을 향해서 가고 네.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점점 든든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을 위해서 가볼 텐데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LNF요. LNF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14만 7,600원요. 14만 7,600원이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내일 저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비중은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20%요. 알겠습니다. 20%. LNF 이 정도면 뭐 딱 저점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2차 전지 분위기 보면 참 우려감이 드시죠? 네.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가지고 가야 좀 수익이 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그걸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LNF 요즘에 한 15만 원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양극재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LNF에 대한 미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금산 전문가님, 지금 아주 뭐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종목, 2차전지 분위기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LNF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LNF가 아마 올해 흑자는 안 될 거예요. 예, 올해 아마 흑자 전환은 힘들 거예요. 그걸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벌써 이제 오늘이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이어서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내년 정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냐,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2026년도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도 적자잖아요. 그죠? 예, 적자인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이제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은 2026년도에 한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벌써 지금 5조 5천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5조 5천억이라고요. 이때는 얼마였겠습니까? 34만 원대는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LNF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종목이 아니고요. 상당 기간 동안 행보 이후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급등하기 어렵고 이거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가 나오면서 서서히 반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주가가 15만 4천 원이니까 주가 보세요. 이렇게 급락했죠. 이렇게 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주식을 하시려면 최소한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흑자 전환이 유력하니까 좀 늦게 매수하셔도 되잖아요. 꼭 지금 자리 이걸 사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LNF를 사야 되겠냐고. 사가지고 이거 상당 기간 동안 가져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매수하면 안 됩니까? 8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정도 사면 되잖아요. 왜 미리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계시는 거죠? 지금도 시장의 주도주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꼭 지금 LNF를 사가지고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자, 147,600원에 20%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수익이 나 있으니까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한 17만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4만 7천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4만 7,600원에 매수했잖아요. 그럼 저는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면 전량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싶으면 나중에 여름 이후로 8월, 9월, 10월 그때 가서 매수하지도 늦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저도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하는 제가 감을 못 찾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한 8월, 9월, 10월 정도 가도 충분하니까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했다가 수익을 챙기고 하반기 가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달님, 전문가께서 지금 화내신 건 아니고요.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조언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보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17만원, 18만원 정도에서 매도해 보시고 더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아주 유쾌한 분이라 통화를 정말요. 했습니다. 17만원, 18만원의 수익 보고 또 다른 종목에 또 수익 챙기고 계속 수익만 챙겨가는 하루하루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상담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이렇게 빨리 갑니까?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아주 멋지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와, 댓글창에 화통하시네. 쿨한 언니.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계세요. 아, 좋아요. 이병님이신가요? 재병이님. 무서워서 상담 못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산 전문가님, 볼륨만 높아지시죠? 전혀 화내는 게 그럼요,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금산 전문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 빨리 공개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야격 중인 반려묘인데요. 1위와 2위까지 공개해 주시죠. 1위는 뭘까요? 자, 코리안 쇼테일, 와, 압도적입니다. 62%고요. 와. 2위가 페르시안 고양이였습니다. 15%네요. 자,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아니, 페르시안은 또 왜 이렇게 아기를 갖고 왔어요? 코리안 쇼테일도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네. 좋아요. 너무너무 자, 귀여워요. 여러분, 마지막에 또 힐링 시간 잠깐 즐겨보시면서 이것도 올해는 못 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랭킹쇼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시세가 좋은 종목들 상담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